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34거래일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1% 넘게 강하게 상승해줬는데요. 지수가 강세 움직임 보여줬지만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걱정되고 고민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K 이터닉스를 필두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연락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클로버시 신규 상장했지만 공모가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은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로봇 관련주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했던 3가지 이슈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2차 전지, 칠러, 그리고 엔터와 게임주인데요. 오늘 디어유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죠.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 더욱더 키워내면서 오늘 25%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저희가 중국 판호 발급 소식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프트업과 NC소프트가 갭상승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프트업 5%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NC소프트는 1% 하락 전환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연락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일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오늘 LNF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조금 줄여내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거를 뒤에 30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8%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잠시 후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칠러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오른 가운데 급전 신기술에 대한 기사가 오후장 들어서 나왔습니다. 유니셈이 오후장 들어서 VI가 나오면서 10% 넘게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7%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FST도 오늘 3% 넘는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훈풍에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뜯어본다며 지금 시점에 2차 전지 계속해서 접근해봐도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일단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일단 4분기에도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하고 내년 캐pex 투자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접근 가능할까요, 차장님? 우선 대형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이 소재나 부품 기업들 대비해서는 배터리 셀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테슬라 쪽에서의 주가 상승에만 어떤 모멘텀이 좀 받았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짝은 했지만 랠리 부분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연관성은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주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더 하나씩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테슬라가 아니라 물론 테슬라에 대한 판매에 대한 어떤 비유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전기차 쪽에서의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면 이 부분은 투자 환기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 어떤 이 판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서의 이 판매 또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 가격 격차나 뭐 이런 부분이 좁혀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LG에너솔루션 실적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던 감은 있지만 지금 실적 전망을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참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작년 어떤 중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반등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다. 또 작년 연말에는 이 올해 초에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의 실적을 더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서의 2차 전지 위에 어떤 전기차 쪽에서 시장 같은 경우가 녹록치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매크로 지표가 좀 바뀌는 과정이 1차적으로 돼야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 평가를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만 있을 뿐 아직까지는 해결의 숙제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뭐 저가인 건 맞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뜯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는 LNF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KB증권에서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유지했거든요. 테슬라방 훈풍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LNF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 이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LNF가 지난 6월 중순부터 해서 가장 많이 매도 물량을 냈던 게 두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뭐 우리가 레포트만 믿고 덥석 접근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50일 누적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극단적으로 물량을 던졌던 특히 LNF에 대한 물량을 던졌던 시기가 바로 이 6월 12일인데 이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 없고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물량들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한 어떤 산업이라는 부분들에서는 동요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게 이 당시 외국인들의 판단이었겠죠. 당연히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이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LNF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관들이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순매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시 겨우 고개를 들까 말까 정도인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손실권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과연 실제 이제 그 증권에서 레포트를 냈던 것처럼 17만 원 선까지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호재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냉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LNF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인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과거에는 테슬라의 실적에 기대해서 우리가 어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커플링이 강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차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테슬라와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간의 어떤 커플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있는 리튬 제품들을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리튬을 가공을 해서 이제 양극재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던 건데 자 지금 테슬라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협업을 하게 되면서 뭐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도 바보는 아닐 겁니다. 지금 중국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2차 전지 캐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성장성도 많이 부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물량들을 어디다 공급할까요? 저는 이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테슬라로 간다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테슬라에게 실질적인 수출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실적 부분들이 감퇴한다든지 대한 물량으로 인해서 또 주가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슬라 자체가 성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양극재를 비롯해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우회를 하시되 차라리 저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콕핏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관련된 내구재들 그리고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캐즘이 또 오랫동안 오래 기간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의 반대를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는 테슬라만을 놓고 우리가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베팅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자제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증권 레포트 덕에 LNF와 삼성 SDI가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들어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에 적용되는 극저온 신기술 경쟁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각 기술은 영하 20, 30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극저온 시각 기술은 영하 6, 70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칠러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줬거든요. 이쪽 좀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차장님? 결론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극저온 장비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떤 건식, 뭐 습식 쪽에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장비 업체, 장비 쪽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좋은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좋다고 하지만은 이 시장 수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엔드 고객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이쪽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초전도체 쪽에서의 뭐 관련됐던 기업들을 어떤 그 테마주로 봤던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가시화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칠러 쪽에서는 오늘도 가장 화제가 됐었던 뭐 유니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칠러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TL 쪽에서의 이 칠러를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니셈이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FST가 있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저온 시각에서 상향된다면은 역시 이 불화수소에 대한 비중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나 솔브랜, S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불화수소에 대한 어떤 관련주로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뭐 주가라는 측면 자체가 먼저 이런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그 접근하는 것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이 고객사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유니셈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려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는 좀 종목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유니셈이 상방 VI가 걸리면서 10% 넘게 급등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몰렸는데 이 칠러 관련주 시세가 한번 나온 김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장비주 단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들이 기대가 된다. 내년에 캐파 증설을 한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이제 오히려 지연됐다는 부분을 좀 반증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P4 라인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빨리 물량들을 지금 인도를 하고 싶겠죠. 인도를 해주고 거기서 대금을 빨리 받는 걸 지금 희망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P4 라인을 지으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을 지을 때 공장을 완공을 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공장 지으면서 장비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동선이 꼬이면서 생산이 결국에는 또 이제 생산기지 구축하는데 시간이 또 다시 걸리고 또 갈아엎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찌됐든 지금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안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손실폭이 컸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아마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이 8월 4일 날, 그러니까 8월 5일 날 대폭락장 때 이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이만큼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 나는 과감히 옮겨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도를 하셨겠지만 여전히 쥐고 계신 분들은 이전의 고점에 대한 어떤 희망감을 갖고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유니셈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과거 7월 장세, 즉 우리가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고 그리고 특히나 증시의 변동성을 주지 않았던 상태를 다시 탈환하기에는 일단 오히려 11월 이후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상황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가급적이면은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11월 대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들 그리고 많은 정책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선망하지 말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은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의 변동이 너무도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행이다 정도의 안도의 한숨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칠러 관련된 이슈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유니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